예, 일단 아침에 여기 지수는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좀 하나하나 볼게요. 보시면 어제 미국 증시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유럽 쪽을 보시면 이게 유로 스톡스거든요. 네, 유로 스톡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그 하나의 그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어제 날짜죠. 2월 15일 날 1% 이상 급등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독일 증시도 올랐고, 네. 프랑스도 뭐 1.4%까지 크게 올랐죠, 그죠? 그래서 유럽 증시는 올랐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휴장이어서 안 열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열렸으면은 상승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무난하게 이제 상승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아침에 시작은 지금 0.1% 정도 소폭 상승 출발했고, 코스닥도 지금 살짝 상승 출발을 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보여드리면, 아침에 이제 큰 시황부터 먼저 잡아드리는 건데, 이렇게 짧게만 보세요.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 14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오르는 게 없죠. 크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미적지근하죠. 그렇죠? 그래서 큰 등락이 없어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주 쪽에서는 지금 아침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얘기하면, 이제 쿠팡 있죠. 쿠팡이 미국의 그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반 계약직 배송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배송하는 직원들한테도 뭐 그 주식을 한 200만 원 정도 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또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쿠팡 관련주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가 있거든요. 네, 구리. 이쪽은 잘 모르실 거예요. 쿠팡 관련주들이야 뭐 이미 한두 차례 움직였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대창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대창. 이런 게 지금 15% 이상 뽑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테슬라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에만 관심을 가지시냐면 거의 이런 쪽에 그런 신기술 관련주들이 있죠. 그런 쪽에만 관심들 많이 가지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나라의 그 기본 산업을 보통 이제 이런 제조업들이 많이 이제 차지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대창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겠죠. 구리 관련주입니다. 구리. 네. 산업재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원자재 종목, 그죠? 네. 구리가 지금 구리 관련주들 아직 급등해요. 요게 주들이 확대네요. 대창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부산업.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 또 올라오죠. 어제도 한 13% 급등으로 끝났는데 오늘도 아침에 한 10% 정도 또 추가 상승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입니다.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더 있죠. 서원이라고. 서원이 이낙연주로 많이들 아시는데, 서원이 원래는 대창, 이부산업 이런 거랑 같이 가던 거예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황동, 빌레트, 인코트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잠깐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돼서 그때 올랐던 거죠. 네. 오늘 아침에 한 4% 정도 올라가죠. 이낙연주 때문에 이낙연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리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움직이고. 네. 최근에 아무튼 여기 대창이랑 오늘 대창하고 이런 것도 움직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정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원자재 관련주들은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조용해요. 네, 조용한데 아침에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렇게 지수가 좀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정이 끝난 거냐 아니면 조정 중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던데요. 잠깐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얘기. 네. 공매도가 이제 그 공매도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들 많이 쓰시는데 볼게요. 그러니까 지수 얘기하고 공매도 얘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물대 시간이 되면 매물대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일단은 그 뭐예요? 지수를 먼저 띄워놔야 되겠죠? 네.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지수가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항상 보면 주식시장에 한 가지 부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 이제 여러 타입의 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일단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거를 아는 분이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물리는 거 아니야? 손실 나는 거 아니야? 하나 더 있어요. 아니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한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냐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횡보하면 횡보하는 대로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편안하게 내 정치 성향이 이제 보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해볼게요. 뭐 진보예요. 네. 저는 늘 생각해요. 네, 진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진보 안에 진보인 척하고 들어가 있는 나쁜 놈들 있잖아요. 네. 보수도 똑같아요. 보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보수인 척 들어가서 이제 안 좋은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죠. 네. 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내가 진보예요. 가정을 할게요. 네. 진보라고 치자고요. 그럼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이민 가야 됩니까? 이민 가실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죠, 그죠? 네. 내가 이제 성향이 이제 보수예요. 진보를 너무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요.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이민 가실 겁니까? 이민 가시는 분들도 덜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맞춰서 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수가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횡보하면 횡보하는 대로 그거에 그냥 맞춰서 사시면 돼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시장에 순응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예요. 네. 그냥 맞춰서 사시면 돼요. 네. 오히려 거꾸로 지수가 하락할 거야 아니면 올라갈 거야 반드시 올라갈 거야 그렇게 하시다가는요 그게 큰 손해로 이어져요. 네. 그래서 지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방향만 알면 된다니까요. 밀물이냐 썰물이냐 그 정도만 알고 대응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뭐 이게 오늘 내일 빠질까요 떨어질까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이거를 이제 바닥에 깔고서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예, 동백이님 어서 오세요. 네.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만약에 이제 하락한다고 치자고요. 죄송합니다. 네. 지수가 약간 떠 있죠. 네. 떠 있으니까 떠 있을 때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거 하락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이 올까봐 혹시라도 내가 손해볼까봐 물릴까봐 현금을 잔뜩 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요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버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부동산을 들고서 있어야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현금 들고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렇죠? 네. 이분들은 수익이 안 나세요 나중에. 이게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종목 들고 계셔야 돼요. 종목. 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와도 네. 종목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 벌죠. 아파트면은 만약에 주식이 아니라 아파트를 들고 계시면 이렇게 쉽게 사고 팔고 하시겠어요?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너무 사고 팔기 쉽게 만들어놔서 많은 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다가 잘못되세요. 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는 여기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또 불기둥 뽑아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수가 떨어지건 올라가건 횡보하건 돈 버시려면 주식 들고 계셔야 돼요. 현금을 이제 제 회원들 중에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현금은 10% 정도는 투자 자금의 10%나 5% 정도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중요한 종목이 나왔을 때 못 살까봐 현금을 조금씩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한 종목 정도 한 종목 정도 살 돈은 남겨놓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종목 정도 이제 살려고 이제 비상용으로. 네. 그런 거는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수가 떨어질까봐 지레 겁먹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 그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요. 내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힘들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리스크 관리입니까?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마음이 편안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이만큼 올라왔는데요. 지수가 이만큼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정이라기보다 좀 쉰다는 표현이 맞아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된다니까. 가파른 산을 천천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전력 질주해서 올라갔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쉬어야죠. 쉬었다가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온 걸 무시하고 여기서 들어와요.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바로 이만큼의 수익을 내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올라온 거 다 무시하고. 지수 갖고 얘기하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었어요. 5배 올랐으니까 5,000억 됐겠죠? 5,000억짜리가 여기서 또 다시 5배를 가면 얼마예요? 2조 5,000억이거든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시가총액이 1,000억일 때는 세력들이 이렇게 핸들링이라고 하죠. 핸들링 하기 쉽겠지만 5,000억까지 올라오면요 버거워요. 시가총액이 또 커졌고 개인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감당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또 5배 간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겠죠. 못 가든가 아예. 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주식을 사야 되는 분들은 하락할까봐 두려워서 못 사시고 조정올까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주린이들이에요. 작년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분들이 아니라 올해 1월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이 불기둥 뽑는 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자,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작년 3월 달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좀 준비를 해서 하면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겠다. 작년 3월 달에 이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폭락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위기는 기회다. 뭐 이제 이걸 아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 줄이 똑같은 줄인인데 이분들의 성향이 훨씬 좋아요. 근데 1월 달에 이제 다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만 요거 보고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마음이 급한 분들이에요. 소외당했을까봐 그래서 급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때 주린이하고 지금 주린이는 달라요. 그러면 자, 이 얘기를 또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온 주린이들 터는 거하고요, 여기서 들어온 주린이들 터는 게 달라요. 조정이라고 다 똑같은 조정인 것 같죠? 다르다니까요. 저도 전문가기 전에 저도 이거 몰랐어요. 전문가하면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회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 주식 털리는 거 보면서 알았어요.
잠시만요. 네. 이때 앞에서 들어온 주린이하고 뒤에서 들어온 주린이들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털리는 방법도 다르겠죠. 성향이 다르니까. 그걸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람이 들고 있는 주식을 털게 하는 방법은 기본이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면 돼요. 네, 어디 책에서도 안 나온 얘기 해드릴게요. 어디 가서 나오겠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면 돼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생각이 많을까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생각이 많을까요? 그렇죠. 불안한 사람이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예, 불안한 사람이 생각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여기나 이제 불안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서 주식을 요걸 보고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있죠? 여기 전에 하셨거나 후에 하셨거나 아무튼 이거 전후로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을 터는 방법은 뭐였냐면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만큼 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 다음에 하락 나오면 이만큼 빠질 거다.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이만큼 빠질 거다. 여기서 하락을 하죠. 이만큼 빠질 거다. 여기서 이제 살짝 하락하죠. 이만큼 빠질 거다. 또 하락하니까 이만큼 빠질 거다. 여기서 하락을 하니까 이만큼 빠질 거다. 계속 그거 갖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린 게 뭔지 아세요? 인버스 2배짜리 있죠? 고버스에 그렇게 많이 물렸어요. 지수가 하락한다에 베팅하신 분들이 손실이 한 70%까지 났습니다. 말다 했죠. 70%라는 손실은요, 일반 개별주에서도 잘 안 나오는 손실이에요. 밑에 이렇게 났다고요. 그때 이제 주린이 분들이나 이제 기존에 주식하신 분들 터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앞에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비관론자들이 신나게 떠들었던 거예요. 이런 급락 또 온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급락 돌았을 때 이런 급락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급락은 10년이나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틀렸나요? 맞았다니까. 이런 급락은 10년이나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급락이 한 달 만에 또 나온다고요? 그거는 과거 공부를 조금 안 하신 거예요. 이런 급락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년 동안 개인들을 털어서 수익을 많이 못 내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온 주린이들은 어떤 주린이 분들이라고요? 불기둥,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대 음봉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여기는 양봉을 보고 들어왔잖아요. 네. 양봉을 보고 들어온 사람을 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조정 걱정 안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음봉을 보고 이제 장대 음봉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보여주면서 겁을 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런 불기둥, 지수는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실래요? 되게 쉬워요. 사람들이 뭐 보고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21선을 돌파하고 있네요. 네. 이거 나왔죠? 이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7%, 9%씩 급등하는 거 보고 이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만 급등했나요? 현대차, 기아차, 심지어 LG전자는 뭐 상한가까지 날아다니고 막 그랬었죠, 그죠? 네. 근데 또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그냥 날마다 이런 줄 알아요. 근데 주식을 한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하루에 3% 이상 잘 안 오른다는 거 잘 아시죠? 그죠? 네. 삼성전자가 5% 이상 급등하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걸 다 아시지만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다 이런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테마주나 이런 대선주들은 그 당시에 많이 갔던 게 누구 토탈소프트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토탈소프트처럼 다 이렇게 가는 줄 알아요.
그냥 하루 이틀만 들고 있어도 오우 막 30% 50%씩 이렇게 수익 나는 줄 알아요. 다 이런 줄 알아요. 다 이런 줄 안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털어내는 방법 뭔지 아세요? 옆으로 끌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짧으면 일주일인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급등주들 있죠. 이런 것들 삼성전자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케이스들 있죠. 네. 개별주로는 뭐 이런 이재명 관련주들 이런 것들 옆으로 한 달에서 많게는 3개월이긴 한데 보통 한 달 정도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왜 난리가 나겠어요? 왜 난리가 나겠어요? 원래 이렇게 화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수익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시겠어요. 그죠? 최근에 1월 달에 이 불기둥 보면서 들어온 주린이들 내보내는 방법은 옆으로 돌리다가 살짝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들 못 견디거든요. 이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잘 보시면 지수가 오도가도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옆으로 돌려버리죠. 시장에 새로 유입된 주린이들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이해되셨나요? 네. 지수가 도는 이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 관심 갖고 있는 대형주 많이 올라간 것들 그런 것들 잘 보세요. 대부분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기관, 수급, 펀더멘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걸로도 설명이 된다고요. 뜨거우면 너무 과열되면 식혀야 되니까요. 누가 들어왔느냐? 작년에 이제 폭락 보고 장대 음봉을 보면서 들어온 주린이 분들이 아니고 최근에 1월달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털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털리고 있을까요? 안 털리고 있을까요? 열심히 털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털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털립니다. 아까 여기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 당시에 사람들을 그 비관론적 세력들도 동참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비관론자들이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비관론자들이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혹시라도 여기처럼 이런 조정이 올까봐 여기 사람들이 주식을 안 샀어요. 아니면 들고 있다가 던지든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식시장 떠나려고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 조금 벌었다고 여기서 그냥 털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제 아는 사람 중에. 안타깝더라고요. 더 했으면은 돈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몇 천만 원 벌었다고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왜 그랬냐면 또 이런 폭락 들어올까봐 그 돈을 잃을까봐 인간관계 끊어버리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다 끊어. 나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한 1억 갖고 해서 5천 벌었나? 네. 아마 지금 땅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더 할 걸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정고점까지 왔죠. 여기서 또 이렇게 쌍바닥 찍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잔머리를 쓰셨냐면 잔머리예요.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네. 이렇게 급락이 들어오면 여기서 다시 사야지 하고 여기서 주식을 다 팔아버린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분도 어떻게 됐겠어요? 손해났죠. 왜요? 그냥 들고 있었으면 더 갔는데 나쁜 머리 쓰셔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뭐 하나도 못 벌었죠. 이때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성향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폭락 나오는 거를 원했던 분들이에요.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봤으니까 또 이제 그걸 바랬던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좀 이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좀 급하신 분들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사자마자 일주일 안에 한 보름 안에 수익 안 나면 이분들은 화를 내요. 왜냐면 양봉 불기둥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래 못 버텨요. 한 달만 옆으로 횡보시키죠? 그럼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갑니다. 두 달 정도 옆으로 지수가 횡보시키면서 단기 매매가 안 되게 하죠? 그럼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견뎌요. 자기가 손해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해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불기둥, 불꽃쇼 하는 데인 줄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래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솔직히 이만큼 올라왔으면 좀 떨어질 만도 한데 안 떨어지죠. 거래량은 많거든요. 돌리면서 떨구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분들이 꽤 많이 들었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그 얘기했었죠, 그죠? 실제로 개인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느냐? 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 중에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들이 좀 빨리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투자 금액이 이제 뭐 얼마가 적다, 얼마를 기준으로 적다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분한테는 투자 금액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10억이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얼마를 기준으로 많다 적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뭐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냐면 본인 스스로 투자 금액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급하게 하세요. 마음이 급할수록 가장 먼저 털리는 거예요. 그분들 나갈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떨어져 나가요. 성질 급한 사람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그분들 네, 마음 편안하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지수가 살짝 누른 다음에 옆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돌릴 거다가 아니고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별주 향세 온다. 그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가기 때문에 개별주, 테마주,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 지수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옆으로 돌리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긴다 그랬잖아요. 조정을 그러니까 좀 눌러야 되는 자리에서 안 누르고 바로 가버리면요. 나중에 크게 떨어져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급등했으면요. 추가 급등했으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10%는 가는데 맞는다니까요. 그 얘기도 기억하시죠? 아무튼 지금은 지수가 잘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얘기 드렸던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쇼크를 주죠. 쇼크.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 나오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리면서 조금씩 들었다 놨다 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편안해요. 이제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편안해져요. 세력들이 이제 그때 그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올려요. 종목들을 올린다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매도 얘기해 드릴까요? 자, 공매도가 뭐 5월달에 재개된다고 하는데 또 공매도가 걱정이시죠, 그죠? 네. 먼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제 입장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문가로서. 네. 저는 공매도가 애초에 안 생겼었으면 좋았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매도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으면은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공매도가 그렇게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매도 재개를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들 눈치 보면서 공매도 재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나중에 문제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요번에 공매도 3월달에 하는 거 5월달에 연기한다고 하니까 대표적인 그 FTSE 뭐 이런 데라든지 뭐 근데 그런 데서 큰 이제 거래소나 그죠? 뭐 관련된 그런 데서 우리나라한테 협박하죠. 협박하잖아요. 협박했다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돈 빼버릴 수 있다고. 실제로 그래서 공매도를 안 해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면요, 그게 더 위험해요. 그러면 정시가 폭락 나와요. 이해되셨죠? 근본적으로 저는 공매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계속 이런 식으로 재개 안 하고 질질 끌면 나중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 뚜껑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력이 뚜껑 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쳐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공매도를 재개하면 증시가 펑당에 나올 것 같다? 누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공매도 많이 걸린 종목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공매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눈치 보면서 안 하면은 세력들이 때려버린다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어도요. 그죠? 증시가 좀 하락이 나오고 그래도 세력만 안 빠져나가면 다시 올라와요. 세력이 빠져나가면 다 뽑잖아요.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걸 재개를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이제 재개를 지금까지는 제 입장이었고요. 공매도를 이제 그 재개를 하면 실제로 폭락이 들어올까요? 작년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10월 달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코삭을 놓고 보는 게 훨씬 낫겠네.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때 개인들이 왜 이렇게 투매했는 줄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이 당시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요? 12월 달에 대주주 대주주 그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바꾸겠다. 민주당에서 이제 그거 추진한다 그래갖고 난리 났었죠. 그것 때문에 12월 달에 개인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 같다. 그래 폭락 온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걱정이 돼서 9월 달하고 10월 달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원래 12월 달 전에 12월 달쯤 되면 대주주 양도세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좀 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시끄럽고 많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고서 그냥 다 넘어가더라. 대주주 양도세 그거 피하려고 매도 물량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증시가 크게 가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크게 급락하는 것도 없어요. 크게 급락하는 거 없었다고요.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12월 달 되니까 어때요? 별일 없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이거를 그 10억에서 3억 낮추는 걸 취소해서요? 아니요. 설령 그거 했었어도 별로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항상 그 조건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별일 없었어요. 그런 기사를 계속 이제 쏟아내면서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 보시면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미리 사서 고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 힘들어요. 아까 그래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수가 누르면 누르는 대로 횡보하면 횡보하는 대로 좀 올라가는 대로 그냥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정권이 뭐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내가 이민 갈 거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민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죠, 그죠? 네. 대부분 그냥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비유가 적당한 것 같아서 그런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공매도는 보통 중대형주에 많이 걸리겠죠, 그죠? 좀 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매도 때문에 신용도 많이 쓰이셨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공매도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제도 물어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공매도 때문에 좀 걱정들 많이 하셨어요? 뭐 걱정이라기보다 좀 신경을 쓰였다, 궁금했다 그런 거 다 1번 찍어보세요. 네. 걱정하진 않았지만 궁금은 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있으셨어요? 있으셨죠? 네. 이쪽은 아무도 안 찍으시네요. 자, 공매도가 5월달에 재개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하나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공매도를 벌써 재개를 했어요. 다른 나라들 작년에 3월달에 이렇게 폭락했을 때 있죠. 그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중에서 공매도를 잠깐 금지시켰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바로 재개한 나라들도 많아요. 근데 그 나라들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네. 전 세계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재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전 세계 주요 증시는 공매도가 이미 다 재개가 됐어요. 그런데도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따로 우리가 급락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 제가 두 번 세 번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다 글로벌화가 됐지 않습니까? 뭐 선물, 옵션, 파생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나라 하나만 급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지금 뭐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시지만 현재 상황은 베네수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 특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요즘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도 뭐 사람이지만 전문가이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회원들 불안하게 안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수익도 편안하게 날 때가 있고 거치게 날 때도 있고, 그죠? 네. 때로는 양봉 여러 개 맞을 때도 있고, 그죠? 음봉한데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불안하지 않게 드리는 게 제일 최우선이에요. 근데 공매도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폭락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폭락은 10년에서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 겁니다. 그런 말에 좀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셨죠? 네. 그런 말에 좀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 전 세계 증시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종목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살려고 했는데 아니면 뭐 관심도 없었거나 네, 아무튼 10,000원짜리 주식 하나 있었는데 그게요 한 달 만에 20,000원 갔어요. 대형주예요. 엄청나게 큰 대형주인데 한 달 만에 10,000원에서 20,000원 갔어요. 자, 먼저 전제를 깔아드렸죠.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제가 전제를 왜 깔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라 그러면 절대로 조정하면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람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왕이면 뭐 3만원 가서 조정받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2만원까지 한 달 만에 그죠? 대형주가 2만원까지 갔으면 두 배 올라간 거니까 좀 쉬었다 가야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쉬었다 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이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자, 공매도가 재개가 됐어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중소형 테마주에는 별로 안 걸려요, 그거. 네? 공매도도 좀 큰 거에 걸리지 그 소형주나 테마주에는 공매도 잘 안 걸려요. 맞잖아요, 그죠? 네.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10월달에 그 얘기도 했어요.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억을 바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걱정하길래 그랬어요. 혹시 10억에 그 걸리시냐고. 자기랑 상관없대요. 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왜 걱정하냐고. 대놓고 그랬어요. 주변에 이제 하도 죄송합니다. 뭐 호들갑 떠는 분이 있어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10억에서 3억을 바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투자 자금 얼마냐고. 자기랑 상관없대요. 자기도 웃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있다니까요. 10억 넘냐고. 아니래요. 왜 걱정하냐고. 그랬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가 재개가 돼도 대형주 쪽에만 열어주고, 그죠? 네, 중소형주에 안 한다잖아요. 중소형주 쪽에 공매도를 열어줘도 세력들은 보통 대형주에 많이 걸지 중소형주에는 잘 안 걸어요. 걸 때도 있지만요. 그렇죠? 근데 왜 걱정들 하세요? 지수가 폭락 나올까봐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다른 전 세계 증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공매도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같이 가는 거라. 우리나라가 뭐 그래도 부자 나라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엘리드님 1년 연장하셨어요? 예. 네. 문자반에서 이제 라이브로 넘어오셨네요. 네. 문자반 1개월 하시고 라이브 1년으로 바꾸셨어요. 자, 아무튼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까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자, 여기가 더 해드릴게요. 어제 엘레드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공매도 걱정하시길래 회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보시면 이제 아무튼 이제 10,000원에서 한 달 동안 20,000원가 대형주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세력들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공매도 치러 이리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 공매도가 들어가겠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래야 되고요. 맞죠? 이거예요.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발 떠있는 거 공략하지 마시라고. 조정이 시작되는 거를 하시면 피곤하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것들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하셔라. 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대형주 중에서도 10,000원짜리가 20,000원까지 갈 때 못 간 게 있어요. 10,000원짜리가 20,000원까지 갈 때 똑같은 10,000원짜리인데 11,000원까지밖에 못 간 게 있어요.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사가지고 공매도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왜 걱정을 하냐고요. 안 하면 되죠 이거를. 안 그래요? 공매도가 많이 걸릴 거다라고 예상되는 종목을 안 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사가지고 공매도는 나쁜 거야, 사회 악이야, 막 이러면서 왜 투쟁을 하시냐 이거예요. 거기서 피곤하게. 그걸 안 사시면 되죠. 안 그래요? 굳이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투쟁하실 필요가 있냐고요. 무슨 진짜 직장 노조 하시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부당한 그런 걸 하면 투쟁하셔야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증시가 작년 3월달처럼 급락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간 대형주들 있죠? 개인들이 잔뜩 들고 있는 거 있어요. 세력들이 다 팔아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나간 게 있거든요. 그런 대형주들은 좀 떨어져야죠.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가 걸리면 이런 종목도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 다음에 옆으로 질질질 끌면서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래야지 공매도 오신 분들 돈 많이 버니까. 그렇죠? 그 대형주들이 옆으로 질질질 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누가 가겠어요? 그럼 중소형주가 가겠죠. 테마주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공매도 좀 빨리 걸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돈 좀 버시게. 네? 지수가 폭락 나올까봐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 말이 뭐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공매도 좀 빨리 걸리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대형주들이 눌러야 중소형주가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들면 못 느끼셨어요?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 머리를 들면, 잠깐만요.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가 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별주들이 안 가요. 잘 안 간다니까요. 대형주들이 들면 돈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가다가도 말아요. 그럼 대형주가 눌러줘야죠. 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대형주가 눌러주면 뭐 살짝 이런 식으로 뭐 한 보름만 아니면 뭐 한 일주일만 살짝 눌러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을까요? 한 달 정도만 누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옆으로 한 3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길게 눌러서 돌리는 게 좋을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길게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중소형주가 간다니까요.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주식을 하시면서 지수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만 가지 개별주, 테마주 안 간다니까요. 가는 게 있기야 있죠. 근데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현저히 떨어진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수익률. 개별주 테마주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수익 뭐 한 2달,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오랫동안 편안하게 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제발 지수 좀 누르라고 하세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안 돼요. 삼성전자 보유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삼성전자만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뭐 다른 개별주들하고 같이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삼성전자가 다시 신고가 바로 나면요, 개별주 테마주들이 조금 피곤해져요. 맞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갈 때 개별주 테마주 갖고 하시는 분들 수익 많이 나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어제 설명했었던 그 신라이스지나 대성미생물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실래요? 뭐 있는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대부분의 개별주들은 이러고 있었어요. 어제 얘기했었던 신라이스 올라가기는커녕 구덩이 파고 있었어요. 세력 매집 다 해놨는데 구덩이 파고 있었다니까. 삼성전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었어. 이해되시죠? 이러고 삼성전자가 대부분 딱 쉬어버리니까 뽑잖아요. 삼성전자가 쉴 때 간 거예요. 쉴 때. 자, 오늘은 이제 한 10시 정도까지만 하고 방송을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더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종료 좀 해드릴게요. 지수가 많이 떠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렇게 오랫동안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을 이제 사셔서 1월달 이후에 들어오셔서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 네. 그 중에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 나가고 있다고요. 수익이 원하는 대로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그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그분들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 장대 양봉을 보고서 주식을 시작하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옆으로 끄는 겁니다. 약간의 손실을 조금씩 주면서, 수익이 아니라 수익 좀 안 나가잖아요, 그죠? 네. 손실을 조금씩 주면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은 옆으로 한 달만 들고 있으면요 돌아버립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 있어요. 가입한 지 하루 만에 수익 안 난다고 하루 동안 뭐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전날 저녁에 들어오고 그날 아침 9시에 수익 안 난다고 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네. 장 열린지 장 시작한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실제 그런 분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네. 성질이 너무 급하신 거죠. 네.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심한 분들은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아무튼 그분들을 이제 털어내려고 땡기는 거예요.
옆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좋다 나쁘다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공매도 얘기했었죠.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공매도 자체는 반대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앴다가는 세력이 때리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보다 재개를 안 했을 때 그때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공매도 뭐 하면 안 된다, 국민도 눈치 봐서 그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참고하시고,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개별주 테마주 쪽보다는 대형주 쪽에 조정을 받아야 되는 종목 쪽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럴수록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가는 이제 개별주 테마 장세가 열리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 편안하시라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좀 누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누른다. 현대차, 기아차처럼 많이 올라간 LG전자 같은 게 많이 올라간 것들 좀 누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하락을 하겠죠. 이것만 생각하면 지수가 급락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이거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거든요. 네. 소외주들이 있고 대형주 중에서도 못 간 소외주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오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방어해 주는 게 있어요. 버퍼. 버퍼 아시죠? 버퍼. 버퍼라는 뜻이 그 완충 제가 원래 이공계 출신인데 거기 보면 이제 실험할 때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할 때 보면은 버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충용에.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쪽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pH 그 산도 맞출 때. 네. 옛날 생각나네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네. 그런 게 있다고요. 지수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걸 막아주는 게 있어요. 모르시죠? 내가 대형주를 좋아하면 떠있는 거 세력들 말고 개인들 바글바글한 거 그런 거 말고 밑에서 이런 역할하는 종목을 찾아서 이런 걸 사시면 돼요. 저희 방에 최근에 자꾸 대형주 추천 나가요. 자꾸 대형주 추천 나간다니까요. 최근에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대형주 2개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특히 문자 받는 분들 잘 들으시면 돼요. 웬 대형주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는 대형주도 해요. 지수가 하락할 때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소외당했던 종목들. 그게 이제 치고 나온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나 그 현대차나 이런 거에 비하면 같은 대형주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좀 작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1% 떨어지는 거를 이 버퍼, 그러니까 이 방어하는 이 소외되었던 대형주들이 올라올 때 얼마나 올라가야 되겠어요? 시가총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거예요. 개그맨은 아니시죠? 강호동 씨처럼 그냥 체구가 좋은 거예요. 강호동 씨가 뚱뚱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체구가 좋으신 거지. 그런 거죠. 등치가 그냥 좋은 거예요. 소외주들은 뭐겠어요? 옛날에 개그맨 우리 이윤석 씨, 그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재밌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랐어요. 네. 대형 많이 간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게 1% 떨어질 때 그거를 막아주려면 밑에 있는 소외주들은 얼마나 더 올라야 되겠어요? 대충 감 잡히세요? 떨어지는 게 1%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는 그 이상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를 좋아하시면 밑에서 이런 거 사시는 거예요.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시면
개별주 테마주에서 열심히 매집하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해서 너무 개념치 마시고 믿고 쭉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특히 문자 많이 오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종목을 하나라도 더 사세요. 더 사시고 더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2월달 지금 2월 16일인데 오늘부터 한 3월 중순까지는 개별주들이 좀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좀 불안정하게 올라가요. 왜냐면 원래 시즌이 좀 그래요. 어제 얘기했던 거 있었죠? 왜? 들었다 놨다 하면서 21선도 깨트리고 막 불안정하게 간다고. 이렇게 2, 3월 달 이렇게 가요. 빨리 가는 것도 있고 늦게 가는 것도 있고. 근데 보통 이렇게 간다고. 요구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아주 과열되면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시장이 과열되면요 그냥 뽑아버려요. 그것도 좋고 이제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는 꼭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이제 경기 종료 한 2분 3분 남았다는 거예요. 후반전 거의 끝나가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여기 우리 회원분들 저기 매도 사인 하나 나갔으니까요. 네, 그 문자 확인하시고 수익 챙기세요. 네, 매도 사인 하나 나갔습니다. 네. 네. 예.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아까 이제 뭐예요? 후반전 얘기까지 했었죠. 네. 그냥 경기 종료가 얼마 안 남으면요 그냥 뽑아버려요. 바로 뽑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2, 3월 달에는 약간 들었다 놨다리 거칠게 하면서 가거든요. 왜냐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게임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따지면 그냥 이제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 중 한참 경기 초반 막판엔 이렇게 가요. 막판엔 이런 식으로 가요. 초반에는 이렇게 가요. 들었다 놨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린이분들 얘기했죠.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분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는데 이것만 잠깐 참으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해줘도 이걸 못 알아듣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수익 안 난다고. 하루 이틀 해보고 수익 안 난다고.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을 1년, 2년, 작년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알아요. 최소한 똑같은 주인이라도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안다니까요. 요것만 참으면 되는구나. 견뎌요.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중에 못 견디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제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간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건 언제 간다고요? 초반에. 그냥 테마 장세, 개별주 장세 초반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판에는 이렇게 뽑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언제 들어오는 줄 아세요? 막판에 들어오잖아요. 왜요? 불기둥을 뽑으면서 올라오니까 주식은 다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아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주식을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막판에 막 불기둥 뽑을 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산 다음에 한탄하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승질내고. 근데 주식이 이렇게 가든가요? 가긴 가죠. 막판에. 막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판에 뽑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떤 게 정상이에요? 초반에는 들었다 놓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중반은요. 중반도 있어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막판엔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경기 초반이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지금이에요. 자꾸 복매도다, 지수가 많이 떴다, 조정 온다더라,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하세요. 저희 방에서 작년에 우리 회원들 수익 언제 제일 많이 났는 줄 아세요? 여기였어요. 여기 가서 회원들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지수가 올라갔나요? 안 갔다니까요. 그게 뭘 가요? 여기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났어요. 누가요? 제가 강조하죠? 기존 회원들. 그러니까 요 전에 주식을 사놓은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은요. 어땠을까요? 잠깐 참으신 분들은 수익이 뒤에서 많이 났겠죠? 그렇죠? 기존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요거를 못 견딘 분들은,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여기서 요거를 못 견딘 분들은 털린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저희 방에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이거든요. 요거를 참으면 여기처럼 또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투자 자금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요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으세요. 공매도 걱정하시는 분들, 뭐 성격 급하신 주린이 분들, 욕심내서 갖다 찍으신 분들, 이분들 지금 거의 털리고 있어요. 털리면 그때부터 다 털고 나면 깔끔하게 가는 겁니다. 그 입을 터는 거 있죠? 입을. 남자분들은 잘 안 하시죠? 여자분들이 많이들 하시던데. 입을 터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이건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입을 많이 털어보셨잖아요. 그죠? 입을 터는 겁니다. 이불에 붙어있는 먼지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끝납니다. 공매도나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편안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살짝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따 오후에 제가 이제 흐름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까 오전에 뭐 이런저런 이제 뭐 구리 관련주 얘기했었죠. 그죠? 대창 20% 급등하고 이구산업 상한가 가고 있고 막 그렇죠. 그죠? 얘기해드렸어요.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고. 쿠팡 관련주들은 이미 떠버렸어요. 지금 못 사요 지금. 동방이나 저런 물류주 상한가 간 것들 어떻게 사겠어요 지금. 그렇죠? 네. 새거 하셔야죠. 원자재 관련주는 저희 방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 중에 상한가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대창이나 이구산업이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에 성원도 원래 같이 갔는데 이낙연주로 이제 엮이는 바람에 지금은 좀 이 중에서는 탈락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 방송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편안하게 일 보시고 이따 오후 방송 때 이제 종목도 돌아가는 거하고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오후 방송 이제 2시 반부터 할게요. 네, 2시 반부터 오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유튜브 쪽도 많이 들어오셨죠? 네. 네, 진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공개 방송하면 좋은 게 문자반 회원분들도 들어오시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후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공개 방송 이틀째인데요. 일단 오늘 뭐 지수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죠. 왜 그런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침에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까 이제 플러스 1%까지 올라가다가 뭐 좀 걸렸죠, 그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못 올라갔습니다. 현재 0.4% 정도 있는데 뭐 괜찮아요, 그죠? 네, 무난하게 잘 떠 있고.
근데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침에 열심히 0.6%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변해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본 차트를 보시죠. 갑자기 올라가다가 아침에요, 그죠? 네. 시작. 잠깐만요,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아침에 시작해서 열심히 잘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뚝 떨어졌죠, 그렇죠? 네. 왜 그랬냐면 잘 아시는 종목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HL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명한 종목이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꼬꾸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HLB가 뭐냐면 아시죠, 이 종목? 네. 그 진양곤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회장님이 있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그 아까 하한가 갔었어요. 네, 지금도 20% 이상 급락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디바라님도 신규 가입하셨고, 여기 VM 라이프님도 네, 자기 가입하셨네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HLB라는 건데 이게 시가총액이 현재 이게 오늘 아침에 9만 원에 있었는데 지금 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 넘게 급락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3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시가총액이 뭐 4조 원이 넘었겠죠, 그죠, 당연히. 네, 그래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4조 원, 5조 원 정도면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잠시만요.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죠. 네. HLB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지금 8이거든요. 이게 아까 찬물기 얹은 거예요. 네. 그렇죠? 시가총액이 원래 9만 원이었으면은 시가총액이 아까보다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급락한 거예요. HLB가. 이게 급락하면서, 급락도 그냥 급락이 아니라 하한가거든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하한가를 가고 있고 갔었어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급락했겠죠. 그렇죠? 네. 똑본질 않았어요. 이거 개인들 물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HLB 제약도 있고 다 급락하죠. 아까 하한가 다 갔다 왔어요. 이게 아침에 급락해서 그래요.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뭐 잘 가다가 툭 떨어졌어요. 다이빙 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봉상으로 보면 내란거래가 터졌죠. 아직 잘 안 끝났는데요.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HLB 이게 원조겠죠. 이것도 지금 못 보던 거래량 옛날에 한번 봤었네요. 이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게 지금 아까 잠시만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요것 때문에 아까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급락했냐면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그래서 급락한 거예요.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네. 옛날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얘기해 드릴까요? 별로 저 이쪽에서 관심이 없어서. 네. 기사 나온 거 짧게 읽어 드릴게요.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저희 방 뭐 보유 종목은 아니고요. 네.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왜 지수가 하락했는지 아셔야죠, 그죠? 네. 이게 아까 뉴스가 나왔는데 제목은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뭐 했다고 그런 논란에 휩싸여서 지금 여기 급락한 겁니다. 바이오주도 단점이 이거예요. 허위 공시.
옛날에 정확한 제품 이름이 뭡니까? 리보세라님 맞죠? 네. 이게 항암 치료제인데 옛날에 그 리보세라님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항암가 갔었어요. 근데 괜찮다 그래가지고 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온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게 허위다. 네. 또 떨어지는 겁니다. 네. 옛날에 임상 결과가 안 좋다 급락, 괜찮다 급등, 그때 허위였다 급락.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피로 따지면요, 기아차 정도 되는 회사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서 급락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회사가. 이게 코스닥에서 그 정도 시가총액이 커요. 그러니까 아까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하락한 거예요. 조정이 온 게 아니고 이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있죠, 그죠? 그러면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담배를 피우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애들 많이 피우는데 저희는 저희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잘못이 없어요. 담배를 피운 거는 HLB하고 HLB 제약이랑 HLB 생명과학의 담배를 핀 거죠.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너희들 담배 폈지? 폈잖아요, 그죠? 잡혀갔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담배는 안 폈어요. 옆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담배 냄새가 이제 묻었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 담배 폈지? 아닌데요? 담배 냄새 나잖아. 너도 일단 한 대 맞아. 그러면서 같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명 쓴 거죠. 네. 옆에 있다가 같이 맞는 겁니다. 네. 시가총액 이제 같은 이제 바이오 쪽이고 시가총액도 크니까 옆에 있다가 그냥 그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같이 하락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투매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저 딴 얘기 할 건데, 지수가 왜 빠지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면은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HLB 생명과학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또 코스닥 지수 급락한다고 놀라실까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저기 KT라고 대형주 하나 있는데 9%씩 막 급등하네요. 그렇죠? 네. 잠깐만요. 네. 이제 여기 이제 셀트리온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하락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있죠. 네. 거의 요즘에 삼성전자 얘기 제가 매일 하죠, 그죠? 이유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 올라오는데 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개인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물렸냐면 박스를 넣어드릴까요? 개인들이 많이 물린 가격대는 여기에요. 이해되셨죠? 여기라고. 여기에서 많이 물렸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이 안으로, 그죠? 네,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겠죠? 버벅버벅 거리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매물대 분석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이 위로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연하게 그냥 뭐 반도체가 뭐 부족하다, 뭐 삼성전자가 잘 될 거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매물대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서는 펀더멘탈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성이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요. 네. 저도 어지간하면 삼성 거 쓰거든요. 네.
뭐 LG도 좋아하지만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단기간에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설령 들어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자, 올라갈 때 어디에 부딪혀요? 여기에 부딪히죠. 그죠? 여기가 언제예요? 1월 10일 이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월 10일부터 한 1월 말까지죠. 그죠? 네. 1월 10일부터 1월 말까지 요 일대에서 주식을 누가 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식을 누가 많이 샀느냐, 그 사람들이 매물대의 주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삼성전자죠. 1월 10일이 언제냐면 여기서부터요. 1월 10일 보이시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세요. 누가 주로 샀어요? 그렇죠. 개인들이 샀어요. 1월 말까지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까지겠어요? 1월 말 여기죠. 네. 이분들이 여기에서 잔뜩 사놨어요. 최근에는 뭐 200만 주, 뭐 이 정도 사는 걸 700만 주로 보이지만 여기는 뭐 1600만 주, 뭐 900만 주 기본이 이렇죠. 1800만 주씩 사고. 네. 이해되셨나요? 이 매물대가 어떤 매물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세요? 이 매물대가 정확하게 어떤 매물대인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싶으시면 사셔도 돼요. 대신 이걸 알고 사시면 돼요. 제가 9만원 정도에 좀 몰려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목 진단을 뭐하러 종목 진단을 의뢰하러 자꾸 돌아다니세요. 이 정도 배워두면 되시죠. 네. 이 정도만 배워도 종목 진단 조금은 따라 할 수 있어요. 안 어렵죠, 그죠? 네, 이거예요. 네. 누가 샀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물대 주인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저기 개별주에다가 테마주에다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대형주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매물대 이렇게 분석하네? 그러면서 이거 갖다가 뭐 시가총액 300억짜리 500억짜리 테마주에다가 적용하신다? 그러면 날벼락 맞습니다. 네. 좋은 거 가르쳐드리면 꼭 이상한 데 가서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개별주에서 쓰시면 안 돼요. 특히 테마주에서 쓰시면 독돼요. 네. 이건 대형주에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냥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시는 것보다 나중에 사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이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 잘 들으세요. 네. 문자반 회원들도 지금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실 텐데, 문자 나가는 대로 종목들 잘 매수하세요. 아셨죠? 네. 믿고 매수하세요. 문자 나가는 대로 바로바로 매수하세요. 네. 그 종목이 뭔지는 아직 공개 안 할 건데 2월 9일날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그죠? 지난주 화요일날 추천 나간 대용주 지금 불을 뿜죠, 그죠? 저렇게 불을 평상시 저렇게 불을 뿜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불을 뿜잖아요, 그죠? 대용주인데 지난주 화요일날 사놨는데 벌써 수익이 10%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뭐 하나 불 뿜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그게 제가 어제하고 오늘 여기 무방에서 얘기했었던 대형주 중에 소외주들이에요. 대형주 중에 저 소외주들이 지금 불을 뿜는다고요. 오전에 다 힌트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게 1, 2% 떨어질 때 밑에서 그거를 방어해주는 소외주들은 그럼 몇 퍼센트 올라와야 되겠느냐 그 얘기했었죠? 그거예요. 예, 돌멩이님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네요. 우리 정의원들 이해되셨죠?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는 체구가 이만해요. 근데 소외주들은 요만하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1% 떨어지면, 이거 우리 현대한테 하는 얘기예요. 1% 떨어지면 얘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이?
그럼 똑같이 1% 올라가서 되겠어요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올라와야죠. 왜요? 상대가 안 되니까. 여기는 2%, 3%, 4%, 5%, 그렇죠? 이렇게 와야지 이게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렇죠. 각계 전투죠. 돌멩이님 군대 생활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침에 힌트 다 드렸어요. 네. 그리고 종목들 그 매수에 나가는 거 그대로 잘 따라서 하세요. 네. 특히 문자 반영분들도 잘 따라하시고요. 네. 잘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2월달하고 3월달에는 조금 움직여야 돼요. 이사도 가야 되고. 네. 봄 되면 이제 봄이 오면 뭐 하세요? 여기 사모님들 많으시죠? 네, 죄송한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주식을 좀 더 잘하세요. 남자분들도 잘하시는데 여자분들이 조금 더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살림들을 살아보신 그 경험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남자분들도 잘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조금 더 잘하세요. 네. 근데 다 잘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그래도 그 잘하십니다. 네. 평균적으로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봄 되면 봄이 올 것 같으면 뭐 하세요? 대청소하고 그죠? 네, 봄맞이 준비하시죠? 대청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거 사고 안 쓰는 거 갖다 버리고 청소하시죠? 네. 계좌도 한 번씩 청소하는 거예요. 좋은 걸로. 먼지 많이 쌓인 건 먼지 좀 털어내고 네. 손 좀 보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나왔는데 작년에 언제 샀는 줄 아세요? 작년에 이 일대에서 샀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래요. 기존에도 기억하시죠? 네. 다 여기서 샀어요. 네. 봄맞이. 네. 그래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죠. 네. 최근에 갑자기 대형주 추천 안 하다가 요즘에 대형주 추천 나가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외주 있죠? 네, 소외주도 포함이 되고요. 그 얘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봄맞이 네, 대청소하는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 그때 나간 거예요. 대형주 중에서. 좋은 결과 있으실 테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추천했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그랬다고. 올해는 종목이 다른 걸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그 지난주 추천했다는 대형주 여기서 공개할 법도 한데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건드리기 싫으니까요. 맞죠, 그죠? 저기 한 30만원짜리나 40만원짜리면 얘기를 하겠어요.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노출시켜도 안 사거든요, 개인들이. 네. 30만원, 40만원일 때 안 사가 100만원 정도 가면 사요. 네. 저거는 이제 금액이 그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얘기 안 하잖아요.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종목 얘기는. 네.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방에서 지금 또 수익 실현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이거 하나 보세요. 네. 저희 정회원들한테는 그래요. 팔고 나면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왜 다 팔았는지. 살 때도 얘기를 해드리지만 어쩔 때는 사기 전부터 얘기를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매수 사인 내놓고 나서도 얘기를 하죠. 왜 매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팔고 나서도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네. 공개방송이니까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죠. 삼표 시멘트 아까 5,100원, 200원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다 팔았죠, 그죠? 전량매도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수익 났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삼표 시멘트인데 요게 기존 회원들이 갖고 있었고 네, 신규 회원들도 추천을 드렸거든요. 언제 추천했냐면 마지막 추천 나간 게 1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매수 가격은 4,100원 정도. 네. 기존 회원들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싸게 산 거는 3,600원. 네. 3,600원에 사신 분들은 아까 5,100원 정도에서 팔았으면 1,500원 정도 수익을 내신 거기 때문에 한 40%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100원에 사셨던 분들도 한 25% 정도 수익이 되겠네요. 대충, 그죠? 네. 괜찮은 수익이었어요. 30% 전후니까요. 여기서 급등할 때 여기서도 팔았고요. 물량 줄였고 싹 다 팔았는데 이게 그 무슨 테마주냐면 물론 이제 이 종목이 끝난 거는 아니에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매도 사인 되면 회원들한테 꼭 얘기를 해드립니다. 끝난 건 아니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자주 해드려요. 왜냐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 팔고 지금 이사 갑니다. 언제 샀어요? 저희 방에서 종목 공략을 보통 여기서 해요. 잘 보세요. 4,100원대라 그랬죠?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사가지고 돌파하고 나서 좀 팔고 오늘 싹 다 팔아버린 거예요. 두 번 나눠서 싹 팔았어요. 수익은 적게는 20-30%, 많게는 40에서 50%까지 보고 파는 겁니다. 괜찮은 수익이죠? 네. 이게 왜 추천을 해드렸냐면 이것 때문에 추천했었어요. 이게 추천할 때 재료가 뭐였냐면 잠깐만요. 이게 추천할 때 재료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이재명 그 관련주로 추천했는데 시멘트죠, 그죠? 요즘에 이제 부동산 때문에 그 국민분들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말도 많고 시끄러운데 그 이재명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 정권인 공공주택, 뭐 기본주택, 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혜주로 추천한 겁니다. 집 지을 때 시멘트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1월 18일 날 마지막 추천 나온 게 1월 18일이요. 이때 추천한 스윙이죠. 스윙이 뭐냐면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내려고 추천하는 게 스윙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잘 끝내고 나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앞에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버벅거려서 거래가 실려서 꽤 들어왔는데 버벅거려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왜요? 더 오래 들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거래가 실렸는데 버벅거리고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꺾었다가 나중에 다시 가겠죠? 그러면 이걸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수익을 내는 게 나을까요? 적당히 먹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이 있으면 그냥 팔고 나가는 겁니다. 옛날엔 이렇게 안 했어요. 팔긴 뭘 팔아요. 옛날 같으면 저기 갈 때까지 무조건 이빨 꽉 깨물고 들고 있었어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룰, 규칙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한 3년 전만 해도요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런 데서 매수하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매수를 여기서 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뭐냐면 들었다 놓는 자리거든요. 보세요. 1, 2월 달에 보통 들었다 놓는다 그랬죠? 들었다 놨잖아요. 그러고 간 거예요. 여기도 들었다 놓고 간 거예요. 매수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똑같이 한 거예요.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50%, 100% 수익 낼 때까지 홀딩했어요. 지금은요 잘라버려요. 왜요? 이렇게 안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요? 있죠? 10개 중에 한두 개. 옛날에는 10개 중에 한두 개가 이렇게 갔고요. 대부분 이렇게 갔어요. 저희 방 추천주들이. 근데 지금은 시장이 이제 좀 바뀌었기 때문에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방법을 선택을 하죠. 하행성님 어서오세요.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잘라요. 그럼 수익 덜 나는 거 아닌가요? 뭘 덜 납니까? 여기서 팔아서 어딘가로 이사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홈런 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안타를 칠 생각을 하셔라. 가끔 번트도 한 번씩 대시고. 번트가 뭐예요? 아니다 싶으면 살짝 됐다가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번트 됐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순환매를 돌리셔야 돼요. 한 종목에서 올해
가져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종목에서 끝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잘 안 돼요. 세력이 룰을 바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가면 돼요. 오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지수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횡보하면 횡보하는 대로, 누르면 누르는 대로, 개별주가 가면 개별주가 하는 대로, 대형주가 가면 대형주가 가는 대로 그냥 그거에 맞춰서 살면 돼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적당히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종목도 팔았어요. 파커스라고. 아침에 이제 저희 방 추천주였는데 15% 급등했어요. 조금 올라가다 말았는데 아침에 동시호가에서 절반 줄이고 나머지는 그 아래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팔고 나갔어요. 오래 안 들고 가죠? 기존 회원들 이거 갖고 계셨었고, 네, 최근에 추천 나간 거는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설 명절 그거 하면 다 따지면 3일 전에 추천 나간 거예요. 거래일로 따지면 3일 전에, 4일 전, 3, 4일 전에 추천 나간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이니까. 정리했어요.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홈런보다는 안타를 노리시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약간 개인들이 약간 좀 탐색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지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던데 그런 이제 불필요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쭉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니까 봄에 대청소 하시면서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선거 관련주들 공략을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뉴스가 많이 나오는 서울시장 관련주들을 공략하시기보다는 그 다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대선이잖아요. 선거가 임박했죠, 그죠? 네. 선거가 좀 많이 남았을 때는 이제 인재 육성을 하죠. 누구를 이제 선거에 내보낼 것이냐, 그죠? 네. 인재.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뭐가 가요? 선거가 임박하면은 돈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정책이죠. 그 정책주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에도 많이 해드렸는데, 정책주, 대선주도 정책주 위주로 가시면 돼요. 삼패시멘트도 대선 정책주였어요. 네. 어제 얘기했었던 신라SG도 대선 정책주였고, 거기에서 지금 좀 그 종목들이 아직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 언제인 줄 아세요? 보여드릴까요? 삼패시멘트 얘기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놀라실걸요? 신라SG도 정책주로 간 거고, 그 토탈소프트 있죠? 이거 말고 수산IT 보실래요? 토탈소프트 비슷비슷한데요. 네. 토탈소프트가 고점을 찍은 게 대충 언제냐면 1월 15일이에요. 그 이재명 관련주들 대부분 고점을 찍은 게 1월 15일 전후입니다. (1월 15일) 전후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고점을 찍었다고요.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만 보여드릴게요. 1월 15일 전후로 고점을 찍었죠. 물론 이제 뭐 18일날 찍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와서 뭐 20날 찍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1월 15일이 거의 고점이에요. 여기서 크게 안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삼표시멘트 있죠. 이게 언제부터 살짝 들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양봉 나와서 거래가 보이시죠? 살짝 들었다 넘어서 올라오죠? 이 시작이 언제냐면
여기요. 양봉 나온 날이 1월 19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 시멘트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고요. 이것만 그랬을까요? 단톡방에 추천당한 게 고려 시멘트인데 살짝 들었다 놨죠? 1월 19일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리고 아직 안 간 것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하고 신라에스지. 이게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먹는 거라 그랬죠? 잘 보시면 급등하기 전에 처음에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요거겠죠? 며칠인 줄 아세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1월 19일이에요. 아까 토탈스포트 고점이 며칠이었는 줄 아세요? 1월 18일이에요, 정확히. 1월 18일날 토탈스포트가 고점을 찍고 여기 1월 18일날 고점 찍고 음봉으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딱 눌러버리니까 대번 다른 쪽에서 올라오잖아요. 세력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딱 찍는 거 보고 나서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참 그런 게 물리신 분들한테도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물리기 시작했거든요. 1월 18일 이후부터. 여기서 개인들 들어오고 세력 욕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들은 들어오고 세력은 이미 나갔어요. 나가서 세력이 뭐 전략 매도는 여기 전략 매도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한다니까요. 세력도 다른 데 가서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력이 여기에 없었던 거죠. 물량이 100% 다 빠져나간 건 아니었겠지만 최소한 세력의 물량은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세력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날짜가 기가 막히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정확하게 딱 보고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움직였어요. 이 종목들은 이제 횡보하다가 빠져버리고 신라이스지나 이런 것들은 날아다니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종목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른 대선 후보 종목들도 막 움직인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 방에서 단톡방이나 라이브 쪽에 추천하는 게 있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대선 후보께 들었다 놨다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또 있어요. 이미 이재명 주는 세력들이 빠져나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때 1월 1월 정확히 날짜도 안 잊어먹는데 1월 19일 날 저녁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녁이란다 오후부터 이재명 관련주 과열됐다고. 과열되면 꼭 얘기해드리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힘 쫙 빠졌잖아요. 개인들이 그때부터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얘기 왜 했냐면 말린 거예요. 모방에서 얘기 많이 했어요. 물리지 마시라고. 네.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우리 회원들한테 지난주에 추천했던 대형주가 뭔지 나중에 알게 되시면 아마 좀 그러실 겁니다. 놀라실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대형주가 떨어지면 여태까지 못 간 대형주 중에 올라오는 게 있을 거라고 하더니 이거였구나. 삼성전자가 1% 떨어질 때 이거는 그보다 더 세게 올라오는구나. 막아주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 지수가 많이 떠있으니까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네. 떨어질 때 완충작용을 해주는 게 있다니까요. 아무튼 개별주건 테마주건 대형주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 공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런 데서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 회원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충 알아요. 이쯤에서 반등 나올 거라는 거.
맞지 않나요? 보여드릴까요? 되게 간단해요. 21선은 어차피 지지를 안 해요. 이게 21선이거든요. 지지 안 하거든요. 이평선 매매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그 여기 60일선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 중간에서 갑자기 허공에서 갑자기 반등 나오니까 놀라셨나요? 이거 놀랄 것도 아니라니까. 왜냐면 제가 늘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양봉을 보라 그래요. 양봉. 벌 키우는 양봉 말고요. 이런 양봉을 보라 그래요. 양봉.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음봉을 쳐다보면서 가시고 떨어질 때는 양봉을 쳐다봐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왜냐면 아니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음봉밖에 안 보이는데 뭔 양봉을 보란 얘기예요? 여기 보란 얘기예요.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라. 여기에서 양봉을 찾으라 그래요. 그리고 옆으로 좀 돌렸던 자리 눌림목을 찾아내면은 거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떨어질 때 반등 나오는 자리예요. 어디겠어요? 이 중에서 올라올 때 거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하고 여기죠. 근데 여기는 6,000원대니까 패스 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거래 많은 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쵸? 여기란 말이에요. 거래 제일 많은 자리가. 근데 종가 기준으로 가격대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정상가가 나왔고 여기잖아요. 요 일대. 그 상한가 나서도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매물대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긴 어디예요? 여기죠. 요 일대가 매물대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대충 긋지 말고 선을 조금 예쁘게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상한가 치면서 나갔잖아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렇죠? 뭐예요? 이게 매물대인 거예요.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고 돌린 거예요. 근데 많이 못 가죠? 왜요? 여기에서는 세력의 물량이 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산 데는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이게 매물대 주인이에요. 이 매물대의 주인은 개인. 그러니까 주가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힘 빠지면 운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힘 빠지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등 포인트라고요. 이걸 갖다가 여기 매물 차트라고 이거 NH투자증권인데 매물 있죠, 매물. 네. 요걸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차피 우리가 여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볼 필요 없잖아요. 이 매물대 뭐가 필요해요? 여기를 안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안 보면 돼요? 딱 잘라서 여기만 확대해서 보면 되겠죠. 제발 휴대폰으로 차트 좀 보지 마시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매물대가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매물대.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매물대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서 매물대를 보시면 되게 편하다니까요. 응? 설명 쉽죠, 그죠? 네. 맨날 매물대 같은 거 좀 가르쳐 달라면서요. 네. 이런 거 가르쳐 달라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네, 막상 또 얘기해 드리면은 네. 별로 호응도 안 해요. 응? 일본 좀 찍어보라니까 지금 또 거의 다 안 찍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 얘기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데서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반등 나올 거 알아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습관되거든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면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전문가 초창기 때 이 낙폭과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거 한번 맞들이잖아요. 그럼 맨날 이런 것만 찾으러 다녀요. 네. 맞들이면 이것만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번지점프예요. 수익을 잘 낼 수도 있지만 한 번 걸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한 번에 끝난다고요. 그냥.
아무리 99번, 990번 성공해도요. 예, 한 번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거 잘 하지 말라 그래요. 회원들한테. 잘 가르쳐드리지도 않아요. 이런 매매 기법. 네. 알긴 알거든요. 네. 안 쓰잖아요. 독될까봐. 네. 제가 오죽하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반등 나올 때 물리신 분들 잘 정리하시라고. 그겁니다. 네. 고래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자꾸 이제 이런 종목도 여기서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자꾸 살려고 그러세요. 자꾸 살려고 그러신다니까 이거를. 네. 왜 여기서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착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물리시잖아요. 그러면 물리면 여기서 끝을 보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뭐 결혼하셨으면 그 결혼하신 분이랑 끝을 보세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죠? 네. 뭐 자녀분을 낳으셨으면 자녀분들하고 끝을 보시고, 그죠? 네. 그분들하고 이제 평생 끝을 봐야지 왜 이런 거 하고 끝을 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맞죠, 그죠? 네. 그분들이랑 끝을 보세요. 네. 좋게. 네. 맞죠? 아무튼 일어나서 끝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네. 미련을 버리세요. 놔주란 얘기예요, 그냥. 네. 물렸으면 어떻게 해요? 뭐 끝나면 되죠. 그죠? 네. 나중에 제 지금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 방에 회원가입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네. 이런 데서 더 이상 안 물리고 싶다. 1대1로 강의 좀 해달라. 해드릴게요. 네. 안 물리고 싶다. 꼭 좀 얘기 좀 해달라. 해드릴게요. 네. 뭐 그런 게 뭐가 아까워요, 그죠? 네. 안 물리는 건데. 네. 이런 거 얼마든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네. 물리기 싫어서 매물대를 배우고 싶다. 알려드릴게요. 네. 아셨죠? 나중에 꼭 얘기하세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거 물리지 마시고 아까 3표 시멘트 보세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네. 딱 여기서 고점 찍고 나니까 이재명 인맥주가 아니라 이재명 정책주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간 거예요. 한 번에 쭉 올리면 속으니까 네? 간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본격적으로 언제 뽑아요? 더 얘기해 드릴게요. 더. 토탈소프트가 1월 18일쯤에 1월 15일, 18일쯤 고점 찍고 살짝 떨어졌죠? 옆으로 돌리다가 추가락 나왔죠, 그죠? 맞잖아요. 추가락 나왔잖아요, 이렇게. 추가락 나온 게 언젠데요? 다시 보시라니까요. 1월 말 지나서 1월 말쯤 되니까 슥 빠지죠? 여기서 또 빠지잖아요, 다시 1월 말부터. 이제 2월 초 되니까 21선 깨트리면서 본격적으로 깨졌잖아요. 2월 초에. 그죠? 그럼 저기 뭐야. 3표시면 다시 보시라니까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요? 2월 초에 21선 깨지면서 토탈소프트가 녹아내리니까 가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러는 거 같죠? 실내에서 보시라니까요. 이거는 저거 꺾이자마자 바로 가버린 거고. 이것도 가다가 어디에요? 2월 초 되니까 살짝 꺾어버리잖아요. 다른 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네. 이게 올라가다가 과열되면 다음 거 계속해서 개주 달리기 한다니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또 얘기 드릴게요. 옛날에는 대장주가 가잖아요. 대장주가 가야지만 후발주자가 따라갔어요. 조금이라도. 대형주가 쉬죠? 대장주가 쉬면 이것도 같이 쉬었어요. 대장주가 횡보하죠? 같이 횡보해요. 가죠? 그날 가는 거예요. 후발주자도. 한 몸이었어요. 대장주가 이만큼 떨어지죠? 그러면은 후발주자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똑같이 떨어졌어요.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안 그런다니까. 개주달리 한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지만 테마주끼리도 순환매가 돕니다. 테마주끼리도요. 이재명 인맥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지만 이재명 인맥주 정책주가 순환매를 돌리고 여당 야당 후보들끼리 순환매가 돌리고 막 서로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개인들이 뭘 많이 관심 가졌냐면 이런 거예요. JT 같은 거. 사태를 끝내주게 만들어놨거든요. 박영선 씨 관련주요. 안 가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차트를 너무 예쁘게 종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흠이었다니까요.
조만간 신고가 날 것 같잖아요. 이래만 들어갔어요. 속지 마세요. 네.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얼굴 이쁘다고 성격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얼굴도 이쁘고 성격 좋으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얼굴 이쁘다고 무조건 성격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 잘생겼다고 해서 남자가 무조건 능력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차트가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즐거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1, 2월 달에 구정 이제 지나고 나면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그게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듯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제 도로로 나오면 그때부터 속력을 내듯이 종목들이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셔라. 네, 그 얘기 드렸고 삼성전자 매물대까지 또 설명드렸고요. 그죠? 오늘을 이제 코스닥 지수 급락한 이유도 아까 얘기 드렸고 보통 봄에는 3, 4, 5월 달에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가는데 그때 3, 4, 5월 달에 고점을 많이 찍는다. 네, 그런 말씀도 이제 왜 그런지 원리 다 설명드렸고요. 그죠? 네. 그리고 봄에는 필요가 필요하면 대청소도 해야 돼요. 네. 먼지 앉은 것들은 털고 네. 그렇게 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작년 초에 추천했던 거 얘기 드렸죠. 네. 지금은 대형주건, 개별주건, 테마주건, 단기건, 스윙이건, 중기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뭘 하셔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뉴스 비관론자들 폭락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무책임하게 네, 폭락 나온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신 분들 얘기는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뭐든지 그래요. 이 주식시장은 저도 전문가 오래 했지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자신 있어도 그렇게 100%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네. 조정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최근에 개인들 이렇게 보면은 조정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은 최근에 1월달 전후로 들어온 이제 성격이 좀 다소 급하신 이제 그 주린이 분들 턴다고 세력들이 지수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내보내려고. 왜 그런지 얘기해드렸죠? 네. 작년 주린이 분들은 이거 보고 들어왔고 최근 주린이 분들은 대형주들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들어오셨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맨날 그럴 줄 알고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거라고 그랬죠? 네. 그분들한테 이제 실망과 상처를 주는 거죠. 네. 사람이 실망이 너무 과하면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맨날 그냥 삼성전자 9% 10%씩 급등할 줄 알았는데 1%, 2% 올라가다가 말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분들 털어내는 거예요. 그분들을 뭐 아쉽지만 그분들을 털어내야 증시가 많이 갑니다. 많이 갑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옛날 대학원 때 선배님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종목 추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개인한테도 종목 추천 안 해요. 좀 가족한테도 안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물어보길래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풍산을 물어보더라고요. 풍산은 왜요? 샀대요 이거를. 왜요? 그랬더니 구리 쪽이 좋아 보여서 샀대요. 그랬어요. 한마디 했어요 그냥. 생각 잘하셨다고. 오늘 이 무거운 게 11% 급등했어요. 구리. 이해되시나요? 네. 남들과 다른 쪽을 보길래 아주 잘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그 집에는 아마 소고기 구워 먹을 것 같아요. 네. 뭐 거래도 좋고 오늘 좋네요. 이거. 네. 남들과 다른 곳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같은 곳 보지 마시고 다른 곳을 보시면 거기에는 손실이 아니라 보통보다는 수익과 분명히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이틀 동안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벤트나 이런 것들 오늘까지니까 참고하시고요. 내일 오늘 밤에 이제 저녁 방송 없고요. 내일부터 저녁 8시에 꾸준하게 저녁 방송 진행할 거니까요. 또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힘들 내시고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다는 더 편안하게 작년보다는 더 많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틀 동안 공개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묵묵히 또 잘 참여해 주신 우리 정예분들한테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공개 방송 이틀 동안 공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뵐게요. 네,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